1대1 TV 토론하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그렇게 하자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안 한다고 하고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죠. 근데 이 두 사람의 신경전에 나도 껴줘요 라면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한두 명 있습니다. 그분들 얘기예요. 일단 대표적인 친명계 인사인 이 사람. 한동훈 위원장이 했던 표현을 비슷하게 쓰면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 거대 정당 사이에서 어떤 차이가 있고 이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 있는지를 당대표들을 불러서 TV 토론을 생방송으로 장기간 하는 것이 언론이나 국민들이 많이 바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와의 1대1 토론을 거듭 제안합니다. 본인들에게는 가정사일 테지만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충분히 토론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하시면 토론장에서 묵비권도 보장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송사에서 누구를 사회로 내세워도 상관없습니다. 김어준 씨가 해도 상관없어요. 사회자로 카톡 친구 한동훈을 데리고 나와도 좋습니다. 사회자로 부적절하면 그냥 마음 안정 차원에서 한동훈 같은 분을 데리고 나와도 좋습니다. 이번엔 정청래 의원이 나섰네요. 네, 맞습니다. 어제 저게 긴급 최고위 이후에 이루어진 기자 백브리핑에서 저런 말을 한 건데요. 지금 화면 보셨지만 원고를 아예 써왔습니다. 작정하고 준비한 멘트들을 한 건데요. 예. 한 위원장이 한 말을 그대로 이제 패러디를 해서 그 인물만 바꿔서 설명을 한 겁니다. 일단 김건희 여사와 1대1 토론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아까 한 위원장이 김어준 씨가 사회자로 나와도 좋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패러디해서 사회자로 한동훈이 나와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 한 위원장이 계속 이재명 대표와의 1대1 토론을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아바타로 추정이 되니까 이재명 대표와 토론할 자격과 자질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면서 주제 파악 좀 해라 이렇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오호. 자, 이러자 한동훈 위원장도 듣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정청래 의원 공격에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저는 그거 드리겠습니다. 묵비권 드릴게요. 거짓말을 할 만한 상황 되면 묵비권을 행사하셔도 좋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정청래 같은 분 데리고 나오셔도 됩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계속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고 토론하자고 하고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랑 토론하겠다고 하고 자, 이러자 정청래 최고위원이 거의 이제 끼어들고 거들고 있어요. 요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몇 차례 그런 얘기를 했었죠. 본인보다 약간 체급이 높다고 유권자들이 판단하는 그런 쪽을 자꾸 이제 걸고 들어가는 거죠. 뭐 그게 정치의 하나의 기술이기도 저는 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뭐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는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토론하자고 했더군요. 그러니까 점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일종의 뭐 토론사슬 비슷하게 지금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뭐 이거를 어차피 뭐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토론에 응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응하지 않는 논리가 명확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영수회담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저희가 여기서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고 결국 유권자들한테 맡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TV 토론 이번에 관련된 것은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에게 토론하자고 한 게 아니에요. 일단 KBS에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방송에서 다 하자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KBS에서 야당 여당 대표끼리 토론하면 어떻겠느냐 제안이 왔을 때 민주당에서 처음 나온 얘기가 뭐예요? KBS 편파적이다 이런 얘기 나왔단 말이에요. MBC도 한다고 하던데요? 그 MBC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사회자가 편파적으로 한다면 김어준도 좋고 누구 나와도 좋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왜 토론을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을 해야 하는 것이지 이걸 계속적으로 아무 이유 없이 마치 이런 식으로 비꼬는지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고요. 정청래 의원은 제가 볼 때는 저런 패러디는 정치를 할 수 있는데 이제 과도를 넘어서 자질에 관한 문제예요. 지금 어떻게 김건희 여사가 왜 나옵니까? 김건희 여사가 지금 뭐 정치인입니까? 이번 총선과 관련이 있어요? 정말 정치인이 아니지만 저런 어떻게 하면 뭐 가십거리 얘기하려고 하면 김혜경 여사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토론하자고 그런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제 본질에도 맞지 않고 아마 본인이 뭐 저런 식으로 해서 언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예. 그게 이제 본인의 어떤 수준을 얘기해 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잠깐 조금 전에 이름도 나왔습니다만 또 한 명이 등장을 해요. 나도 껴줘. 누굴까요? 그렇죠? 짐작하시죠? 확인해 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만만해 보이는 것 같은데 정작 토론해 보면은 그렇게 뭐 일방적인 상황은 안 나올 겁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으로 곤란 지점이 많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토론하면 아마 공천 과정 중이기 때문에 공격할 요소가 많아서 안 받을 걸 알고 제안했겠죠. 지금. 아니 이준석 대표는 한동훈 위원장한테 제안할 생각 없으세요? 저는 오히려 출마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출마. 출마하면 토론도 하고 하겠죠. 예. 네. 자, 이준석 대표 한동훈 위원장과 맞붙자고 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전해드렸으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요. 이 화성을 이준석 대표가 출마하는 반도체 벨트 화성을에 반도체 벨트입니다. 반도체 벨트 화성을에 새로운 대항마를 붙입니다. 바로 삼성전자 반도체 전문가라고요. 예, 맞습니다. 국민의힘이 인재로 영입했던 삼성전자 연구원 출신이죠. 한정민 후보를 공천했는데요. 이분이 84년생입니다. 이준석 대표와 1살 차이 나는데 젊은 후보들의 대결 동시에 이 반도체 벨트에 전략가 삼성전자 출신을 붙여서 그 이준석 전 대표와 맞붙게 하겠다 이런 취지고요. 여기에 또 민주당 후보로는 현대자동차 전 사장 출신인 공영훈 후보가 나서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와 캐릭터를 잘 분석해 봐야 하는 격전지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전문가가 저렇게 등장을 한 겁니다. 바로 김두수 소장님께 질문 드리죠. 이거 예상하셨어요? 이준석 대표 나오는 자리에 반도체 전문가 삼성전자 사람 나올 거라고? 네,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뭐 삼성전자의 반도체 전문가는 아니고 예. 어쨌든 연구원인데 좀 젊은 청년을 내보임으로 해서 이준석 대표를 좀 견제하겠다 이런 게 깔려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가 이제 반도체 벨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마침 현대자동차 대표 출신을 영입해서 여기 공천을 했으니까 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맞수라고 생각했고 여기에 과연 뭐 누가 나올까? 그래서 이제 한동훈 대표 이번엔 비대위원장 나와라 이제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이제 공천을 가장 젊으면서 이런 사람을 보면 거기가 동탄 지역이 삼성맨이 굉장히 많이 삽니다. 그래서 이 삼성의 표를 그래도 흡수해서 이준석 대표에게 좀 견제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워낙 인물이나 체급 차이가 많이 나서 여기는 험지고 사지기 때문에 아무도 안 가려고 하니까 결국 가장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그냥 신인을 내보내는 그것이 이제 현재 국민의힘의 어떤 공천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뭐 개혁신당 쪽 입장도 들어봤으니까요. 그럼 여기서 화성을 반도체 벨트 출마한 3명 다시 한번 좀 보실까요? 자, 한 사람은 뭐 이 삼성전자에서 오랜 생활 뭐 아주 오랜 생활 아닙니다만 젊은 나이에 연구원입니다. 삼성전자 연구원. 또 한 사람은 자동차 전문가. 여기에 현대차 공장이 있다고 했나요? 뭐 이러면서 민주당도 나름 기대를 걸고 있어요. 나름이라는 표현 죄송합니다. 기대를 걸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 명은 하버드 출신의 청년 당대표. 야, 요 구도 최병묵 의원님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공영훈 후보의 경우에는 사실은 자동차 전문가는 아니고요. 원래는 기자 출신입니다. 기자 출신으로 이제 현대자동차에 들어갔는데 현대자동차에서 사장까지 했죠. 자, 그리고 이제 민주당 공천을 받아서 나왔는데, 자, 이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컴퓨터공학과 출신이죠. 하버드대 컴퓨터공학과입니다. 그러니까 뭐 반도체 뭐 이런 부분도 일부 안다고 보고, 또 한 사람 이제 국민의힘 공천자는 바로 그 삼성전자 연구원 출신이고, 예. 근데 저 지역의 유권자가 그 삼성전자 노동자들이 많아요. 현대차 노동자들도 좀 있고. 예. 그런데 이제 이준석 대표는 또 2030, 40까지의 젊은 층 남성의 상당한 또 지지를 갖고 있잖아요. 저기 30대들이 많이 산다요. 그렇죠. 아니 저게 전국에서 가장 그 유권자들의 평균 연령이 어리대요. 34살도 뭐 어리진 않습니다만 하여튼 34살이래요. 예. 그러니까 저 지역에는 60대, 70대가 별로 없어요. 그럴 정도로 어떤 지역에 아주 독특한 유권자들의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허. 아마 이준석 대표가 저 지역을 선택한 이유도 바로 이게 가장 젊은 지역보다 거기서 내가 승부를 보겠다라는 것이고 지역에 또 삼성전자와 현대차 그 근로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아마 세 당이 전부 다 당선을 장담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지역구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어제 발표된 공천 확정된 분 가운데 눈에 띄는 분이 있어서 한번 전해드리죠. 국민의힘 공천이 확정된 지역 가운데 대구입니다. 보수의 심장이라는 달서, 갑. 대구 달성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잖아요.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이 변호사 공천받았습니다. 제가 그냥 말씀은 드렸습니다. 달서갑 지역으로 출마하겠다 말씀은 드렸고, 뭐 대통령께서 저 말씀드리면 열심히 하라는 말씀이 계셨죠. 제가 대통령 오신 지가 한 20년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좀 멀리 있어. 그런 때로는 아주 가까이 있어. 죄송합니다. 네, 목이 자주 메이시는 것 같아요. 그동안 하도 기막힌 일들이 많아가지고. 대통령께서 힘드실 때 저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은 딱 두 글자는 담대했다는 겁니다. 그 극한의 고통을 대통령께서는 그 인내로서 묵묵히 견뎌내셨고, 오히려 대통령께서 저를 많이 위로하셨고. 자, 유영아 변호사 단수 공천 줬어요. 단수 공천. 야, 박근혜 복심. 7.8기란 말이 나오던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7.8기가? 예, 지금 8번째 도전이라는 얘기죠. 계속 이제 떨어졌다가 이번에 이제 대구 달성에서 단수 공천을 받은 건데요. 여기에 또 지금 홍석준 의원이라고 현역 의원이 있습니다. 현역 의원을 컷오프 시키고 단수 공천을 준 배경에 과연 무엇이 있느냐 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그 당에서 하는 설명은 정무적 판단도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신청한 후보 가운데 유 변호사 점수가 가장 높았고 이게 단수 공천을 할 정도의 유의미한 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현역인 홍석준 의원 조금 전에 이제 기자회견도 했는데 시스템 공천이 무너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고 이의 신청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현재까지 밝혀놓은 상태입니다. 제 의원님 시간은 없지만 네. 그래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몇 번을 찾아가기도 하고 화해 제스처를 아니 했는데 그러니까 작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에서 들어오자마자 참석을 했잖아요. 그때부터 한 2-3달 사이에 뭐 초청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무려 3번인가 만났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생일에 전화도 하고 그때부터 이미 예상됐던 상황이에요. 바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정무적 판단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화해 그 상징으로 유영아 변호사한테 국회의원 배지를 하나 주겠다. 이런 걸라고 봐야죠. 쉽게 얘기하면. 알겠습니다. 물론 아직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았다는 점까지 말씀드리죠.